세타 명상 혹은 세타 힐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타 명상은 명상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대체약 치료사인 바에나 스티블이 1994년에 개발한 명상법입니다. 바에나 스티블은 세타 힐링이라는 책도 저술하였습니다. 바에나 스티블은 천부적으로 직관력을 타고났으며 항상 명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퇴골의 말기 상태의 골수암에 걸렸는데 명상을 하던 중 힐러가 되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 두통이 심한 환자가 내원했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스티븐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우주 공간으로부터 빛의 에너지 덩어리가 이 백회를 통하여 자신의 몸으로 들어온 다음 양쪽 팔을 통하여 하강한 다음 환자의 머리 사이로 전달된다고 상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자는 즉각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말기 골수암도 스스로 치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명상 중에 높은 차원의 창조자로부터 전해지는 지식을 정리하여 개발한 명상 힐링이 바로 세타 힐링입니다. 바에나는 세타 힐링을 실행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자 크리에이터가 존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타 힐링에서 세타는 깊은 명상 상태에 몰입하게 되면 창조자와 연결하게 되고 이 창조자와 연결되는 순간 뇌파는 자동으로 이 세타파로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전기 콘센트에 코드를 꽂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타 힐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상에 의해서 쉽게 세타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부정적 믿음이 있고 또 진화 과정부터 기록된 부정적 믿음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기록된 부정적 믿음 등이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청청으로 누적된 부정적 믿음이 결국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부정적 믿음을 제거하는 것이 곧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의식 속의 부정적 믿음을 제거하는 것이 세타 명상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명상을 통하여 부정적 믿음을 꾸준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믿음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런 오링 테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세타 힐링에서 부정적 감정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정적 감정을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나의 상사가 나를 미워한다. 그게 가장 문제점이라면 이 문제점을 새 신념으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즉 나의 상사는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바꾸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타 상태로 만들기인데 즉 에너지가 지구의 중심에서 올라와 나의 발바닥을 관통해 머리 끝으로 올라가서 머리를 벗어나서 아름다운 빛의
속에서 내가 있게 되고 빛의 구속에 있는 나는 저 멀리 우주 공간을 지나서 창조자를 만난다. 거기서 빛의 구는 사라지고 나는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변하여 창조자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창조자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창조자시여 나의 상사가 나를 미워한다는 믿음을 나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나의 상사는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수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하라고 합니다. 부정적 감정이 정말로 해소됐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링 테스트를 합니다. 만약 이게 부정적 감성이 해소되지 않았으면 다시 하고 또 오링 테스트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테타 힐링과 거의 비슷한 책이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 상담 심리학 박사인 웨인 다이어가 쓴 책입니다. 책 세타 힐링과 책 마음의 습관을 비교하면 세타 힐링이란 책이 주로 실용면을 다루었다면 마음의 습관이란 책은 주로 이론면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종합해서 세타 명상에 관하여 요점 정리하는 식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타 명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공간에 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의 공간은 비어있는가 아니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옛날부터 많은 성인 및 유명한 철학자들이 우주의 공간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1928년 양자물리학이 출현한 이래 우주의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1932년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막스 프랑크는 우주의 공간은 0점장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고 하였고 1960년대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초양자 포텐셜로 채워져 있다고 하였으며 1982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는 우주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미세 에너지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우주 공간의 에너지는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공간 에너지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의 서방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 에너지를 우주의식, 초월의식 혹은 순수의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러시아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 에너지를 토전장, 토전필드라고 부르는데 이 토전장도 우주의식이나 초월의식이나 순수의식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주의식, Universal Mind, 우주의 허공은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식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 우주의식은 생명 에너지이기도 하고 생명 전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주는 우주의식으로 꽉 채우고 있으면서 전체가 하나를 이루고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가 마치 하나 원리스인 것처럼 진동하고 있는 현상을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홀로 무브먼트라고 불렀습니다. 우주의식에 의해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우주의식으로부터 우주도 생겨났고 천지도 생겨났고 인간도 생겨났고 우리의 마음도 생겨났고 하여튼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하는 존재는 모든 것은
우주의식에서 생겨나고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우주의식으로부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주의식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라만상은 궁극적으로 우주의식이라는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존재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든 이것은 하나의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시간 또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로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생이 그 기본 원칙입니다. 우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주의 본질은 사랑, 감사, 기쁨, 진선미이며 우주의식은 무한한 능력을 지닙니다. 그리고 우주의식은 빛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주의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집합무의식과 연결되면 우주의식과 연결되어 함께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우주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 아님이 없고 모든 존재가 나 아님이 없게 됩니다. 우주의식에 의해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유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수조가 하나 있는데 이 속에는 식물, 물고기, 돌, 고기 등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모두 들어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조를 우주라고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조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수조 속의 물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조 속의 물을 우주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타 명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구조에 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고 또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3층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즉 표면의식, 개인무의식, 집합무의식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무의식은 현생의 기억과 진화 과정의 기억이 복합된 것입니다. 즉 출생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험이 저장되어 있고 개인무의식에는 또 단세포부터 진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경험한 모든 기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개인무의식은 표면의식에 표출을 함으로써 가짜나를 형성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개인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무의식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기억 때문에 나의 몸이 나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가짜나를 만듭니다. 육체적 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따라서 마음속의 집합무의식, 즉 진짜 나가 존재하는 것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개인무의식은 세상을 물질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개인무의식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모두 분리되어 있다고 만들었습니다. 개인무의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무의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무의식은 오감으로 인식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육감으로 인식하는 것을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무의식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무의식은 돈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무의식은 삶의 저급한 가치관에 자신을
붙들어 매었습니다. 개인무의식은 돈, 권력 등에 집착하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곧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무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고 슬픔을 갖게 하고 불안과 공포를 갖게 하고 우울에 빠지게 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갖게 하고 온갖 병을 갖게 하고 온갖 고달픔을 갖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무의식은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고 강도질도 서슴지 않게 하고 남을 욕하게 하고 남을 화나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개인무의식의 덫에 걸려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무의식에 의하여 완전히 압도당하면 집으로 비유하면 마치 빈집처럼 되어서 저질의 영혼들이 침입해서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가 생깁니다. 이것을 빙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의사는 절대로 못 고치는 병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서도 이 빙이야말로 정말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빈집이 되면 결과적으로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암이라든지 불치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은 빈집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무의식이 온갖 질병과 온갖 고통을 일으킨다면 그것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음의 습관을 쓴 웨인 다이어는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어두움을 제거하는데 빛을 비추면 되듯이 개인무의식이라는 어둠을 제거하는 데는 집합무의식이라는 빛을 비추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